깊은 밤,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샤워 소리, 문틈 사이로 엿본 며느리의 몸에 무언가 이상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새벽 2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가는 그림자 같은 뒷모습, 점점 야위어가는 얼굴과 지쳐가는 몸, 그리고 폭우 속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며느리, 괜찮다고만 반복하는 며느리 수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가족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틈 너머로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과 그 속에 담긴 눈물겨운 사연. 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깊은 밤, 시골 단독주택의 작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벽시계는 이미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명자가 고개를 들어 화장실 문을 바라본다. 60대의 명자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 살아온 터라 집안의 모든 소리에 익숙하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 수연의 샤워 시간만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시작이네. 매일 밤 이 시간에 명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는다. 물소리는 여전히 계속된다. 첫 번째 들을 때는 그러려니 했다. 두 번째도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째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명자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수연아, 괜찮니?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부른다. 화장실 안에서 잠시 물소리가 멈춘다. 네, 어머니, 금방 나올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화장실 안에서 들려온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다. 다시 물소리가 시작된다. 명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30년 넘게 이 집에 살면서 기르게 된 습관으로 명자의 발걸음은 양말을 신은 채로도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다. 명자는 무심코 그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다. 그 순간 명자의 눈이 커진다. 수연의 어깨와 등에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명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친다. 저건 뭐지? 멍인가? 명자의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쳐간다. 이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온다. 30대 초반의 준호는 잠옷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수연이는? 준호가 하품을 하며 묻는다. 아직 씻고 있어. 명자가 당황하며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대답한다. 또 매일 이 시간에 뭘 그렇게 오래 씻는 거야? 준호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한다. 준호는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여보, 빨리 나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아, 네, 금방요. 수연의 목소리가 안에서 급하게 들려온다. 물소리가 급작스럽게 멈추고 잠시 후 문이 열린다. 수연이 목욕 가운을 단단히 여미고 나온다. 30대 초반의 수연은 원래 고운 얼굴이지만 요즘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약간 부어 보인다. 죄송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명자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문다. 그날 밤 명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혹시 아들 준호가 수연이를 때리는 걸까?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럼 밤늦게 나쁜 놈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까? 요즘 외출이 작고 늦게 들어오는 게 에이 아니겠지. 명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샌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한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평소 같으면 명자보다 먼저 일어나 설거지며 청소를 도맡아 하던 수연이었는데 말이다. 수연아, 밥 먹어야지. 명자가 수연의 방문을 살짝 두드린다. 네, 어머니, 곧 나갈게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에 피로가 깔려 있다. 준호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정장을 차려입고 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평소보다 조용한 아침 식사 시간이다. 준호는 급하게 밥을 먹으며 시계를 본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준호가 수연에게 묻는다. 아니요, 일찍 들어올게요. 수연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한다. 명자는 수연의 손목을 유심히 본다.
긴팔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손목에도 희미한 멍자국이 있는 것 같다. 수연아, 어디 다친 데 없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수연이 당황하며 소매를 더 내린다. 준호가 회사로 떠난 후 명자와 수연만 남는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는 수연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수연의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보인다. 수연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명자가 다정하게 말한다. 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수연이 웃으려 하지만 억지스러워 보인다. 오후가 되자 수연은 외출 준비를 한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마트에 장 보러 가요. 수연이 가방을 메고 나간다. 명자는 창문으로 수연이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 같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온다. 수연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명자가 대답한다. 또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준호가 짜증을 낸다. 준호야, 혹시 수연이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명자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이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멍이 있더라. 멍이요? 어디에요? 어깨하고 손목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생긴 거겠죠. 그런데 며칠째 샤워를 너무 오래 해. 밤마다 1시간씩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요즘 집안일도 많이 하고.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명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진다. 수연은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온다. 저녁 8시에 들어오던 것이 9시가 되고 이제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다. 들어올 때마다 수연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인다. 수연아, 저녁 차려놨는데 먹고 가지 그랬니? 명자가 늦게 들어온 수연에게 말한다. 아니요, 어머니. 밖에서 먹고 왔어요. 수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명자는 수연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수연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준호도 이제는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친구 일 좀 도와주고 있어. 수연의 대답은 늘 모호하다. 더 이상 묻지 않는 준호지만 그의 표정에도 짜증이 스며든다. 가족 간의 대화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각자 할 말만 하고 만다. 밥 더 드세요. 커피 더 타드릴까요? 됐어, 됐어. 이런 필요한 말들 뿐이다. 명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수연이 늦게 들어오고 준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 명자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생각에 잠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느 날 저녁 수연이 특히 늦게 들어온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다. 수연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명자가 나간다. 어머, 수연아, 왜 이렇게 늦게? 수연의 모습을 본 명자는 깜짝 놀란다. 수연의 옷이 약간 찢어져 있고 얼굴에 상처가 난 것 같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넘어져서. 수연이 급하게 말하며 화장실로 향한다. 수연아, 잠깐만. 명자가 부르지만 수연은 이미 화장실 문을 닫아버린다. 곧이어 또다시 긴 샤워 시간이 시작된다. 이날 밤 샤워 시간은 평소보다 더 길다. 1시간이 넘도록 물소리가 계속된다. 명자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준호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명자 혼자 수연을 기다리고 있다. 물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수연이 나온다. 수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울었던 것 같다. 명자의 잠은 점점 얕아진다.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깬다. 어느 날 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본다. 수연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인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지? 명자는 당황한다. 수연은 평상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다. 걸어가는 모습이 급하다. 명자는 수연을 따라가고 싶지만 밤중에 혼자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수연아,
혹시 어젯밤에 나간 적 있니? 네, 아니요, 어머니. 밤새 잠잤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거짓말을 한다. 명자는 확실히 수연이 나가는 것을 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며칠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새벽 시간에 수연이 집을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명자가 더 자세히 관찰한다. 수연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나간다. 어디로 가는지는 어둠 속에서 확인할 수 없다. 명자는 다음날 수연을 더 유심히 관찰한다. 수연의 손에 상처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얼굴도 더욱 야위었다.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다. 수연아, 어디 아픈 데 없니? 병원에 가볼까? 아니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수연은 여전히 괜찮다고만 한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일찍 들어온다. 수연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 또요? 도대체 매일 뭘 하는 거예요? 준호의 짜증이 늘어난다. 준호야, 수연이가 새벽에 나가는 것 같더라. 새벽에요? 언제요? 며칠 전부터 새벽 2시쯤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꿈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에 어디를 간다고. 준호는 믿지 않는다. 그날 밤 명자는 일부러 거실에서 잠든 척한다. 새벽 2시가 되자 정말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린다. 명자는 눈을 살짝 뜨고 확인한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준호도 깨운다. 준호야, 일어나봐. 수연이가 나간다. 준호가 급하게 일어나 창문으로 본다. 수연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정말이네요.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지? 준호도 이제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따라가 보자. 명자가 제안한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다.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폭우로 변한다. 천둥 번개까지 친다. 명자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걱정한다. 이런 날씨에 수연이가 괜찮을까? 준호도 걱정되는 표정이다. 전화해 볼까요? 해봐. 준호가 수연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는다. 전화를 안 받네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시간이 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진다. 밤 10시가 넘어도 수연은 들어오지 않는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쯤에는 들어왔는데 말이다. 11시가 넘자 명자와 준호는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상해요. 이런 날씨에 왜 안 들어오지? 전화도 안 받고.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받지 않는다. 나가서 찾아볼까? 이 비예요? 너무 위험해요. 자정이 넘도록 수연은 나타나지 않는다. 명자와 준호는 거실에서 잠도 못 이루고 기다린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명자의 걱정이 깊어진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디 안전한 곳에 비를 피하고 있을 거예요. 새벽 1시쯤 밖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둔탁하고 큰 소리다. 명자와 준호가 동시에 일어난다. 뭔 소리지?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밖을 본다. 집 앞 골목에 전기자전거가 넘어져 있고 그 옆에 수연이 쓰러져 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고 의식을 잃은 것 같다. 수연아. 명자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간다. 준호도 따라 나간다. 수연아, 괜찮니? 명자가 수연을 흔든다. 수연이 천천히 눈을 뜬다. 어머니,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늦게? 죄송해요. 수연이 일어나려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한다. 준호가 수연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온다. 수연의 가방이 떨어져 있다. 명자가 가방을 주우려다 가방 안에 물건들이 쏟아진다. 그 중에 배달업체 유니폼과 식당 명함들이 보인다. 이게 뭐니? 명자가 유니폼을 들어 보인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 그건 배달을 했다는 거니? 준호도 유니폼을 보며 놀란다. 여보, 설마 배달 일을 했던 거야?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명자는 수연의 손을 잡는다. 손이 차갑고 상처투성이다. 수연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명자가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온다. 준호도 옆에 앉아 수연을 바라본다.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수연아,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명자가 다정하게 묻는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준호가 재촉한다. 수연은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언제? 한 달 전에. 한 달 전? 명자가 놀란다.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어려울 게 뭐 있어. 가족인데. 수연이 고개를 더 숙인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준호와 명자가 서로를 본다. 그래서 배달 일을 한 거야?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새벽에 나간 것도? 네, 새벽 배달이 돈을 더 많이 줘서요. 명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힌다. 그럼 그 멍들도?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힌 거예요. 바삐 서두르다 보니 조심한다고 해도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위험해서.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명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는다. 왜 말을 안 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준호가 답답해한다.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집와서 친정일로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수연이 더욱 세게 운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도 오빠에게도 거짓말하고 숨기고. 괜찮아. 이해해. 명자가 수연의 등을 토닥인다. 그런데 아버지 상태는 어때?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아직 위험해요.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계세요. 집도 팔았어요. 병원비 때문에. 수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구나. 명자가 이해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준호가 묻는다. 800만 원 정도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럼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무리해서. 괜찮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명자는 수연을 꼭 안아준다. 우리 수연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혼자 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준호도 다짐한다. 수연은 명자의 품에서 소리내어 온다. 한 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나 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오래된 항아리에서 비상금을 꺼내는 것이다. 10여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이게 다 얼마나 될까? 명자가 혼잣말한다. 세어보니 1,500만 원 정도 된다. 준호도 아침 일찍 은행에 전화를 건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준호는 회사에도 전화한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은 어젯밤 실컷 울고 나서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난다. 거실에 나오니 명자와 준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머니,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수연아, 앉아봐. 명자가 수연을 소파에 앉힌다. 우리가 의논해 봤는데 친정아버지 병원비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큰 돈이에요. 가족끼리 큰 돈이 어디 있어. 준호가 통장을 꺼낸다. 나도 적금이랑 예금 정리해서 1천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 오빠, 그러면 안 돼. 오빠 돈인데. 내 장인 어른인데 내 돈이 어딨어. 명자도 비상금을 내놓는다. 나도 이만큼 있어. 돈 뭉치를 보고 수연이 놀란다.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가 아껴두신 거잖아요. 아껴둔 게 이럴 때 쓰라고 아껴둔 거지.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수연이 망설인다. 수연아,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명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내가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때 현관벨이 울린다. 이웃집 순이 아주머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다고 들었는데. 순이야. 어떻게 알았어? 아침에 우리 남편이 준호가 은행에서 급하게 전화하는 거 봤다고 하더라고. 순이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사정을 듣게 된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가 그런 고생을 혼자 했구나. 이웃이 아픈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순이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낸다. 이것도 보태. 소문이 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부부들까지. 이 집 식구가 아픈데 남이야? 동네 이장님의 말이다.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도와야지. 수연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건 뭘 갚아? 우리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온 사이인데. 준호는 회사에 정식으로 휴가를 낸다. 수연아, 우리 같이 병원에 가자. 장인어른께 인사드려야지. 정말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사위가 장인어른 문병 가는 게 당연하지. 그날 오후 명자와 준호, 수연은 함께 병원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수연이 말한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가족을 만났을까요? 우리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명자가 대답한다. 병원에 도착하니 수연의 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 몇 주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란다. 수연아, 많이 야위었구나. 엄마, 괜찮아요. 수연이 어머니를 안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한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입니다. 명자도 인사한다. 사돈, 우리가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중환자실 앞에서 수연의 아버지를 본다. 의식은 있지만 많이 약해 보인다. 아버지, 수연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든다. 아버지도 힘겹게 손을 흔든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한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수연의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병원비 문제도 해결되어 수연의 마음에 큰 짐이 내려졌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진다. 수연아, 이제 좀 편해졌지? 명자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묻는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일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여유롭게 저녁 준비를 한다. 명자도 함께 부엌에서 일한다. 수연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았어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있나? 매일 밤 배달하고 낮에는 집안일하고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준호도 평소보다 많이 웃는다. 여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알겠지? 네, 오빠.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그만하고.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친 수연이 샤워를 하러 간다. 예전처럼 긴 시간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이다. 물소리도 평온하다. 명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듣는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연에게 명자가 말을 건다.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수연이 명자 옆에 앉는다. 명자는 수연의 손을 잡는다.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셨죠? 그럼 밤마다 문틈으로 내가 우는 소리 들렸거든. 수연이 놀란다. 들으셨어요? 응,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수연아, 명자가 수연의 어깨를 안는다. 이젠 그 문틈 안으로 숨지 마라. 여긴 내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집이야. 어머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연이 명자의 품에 안긴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도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얻어서. 며칠 후 수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온다.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퇴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명자의 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당분간 지내기로 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명자에게 깊이 인사한다. 뭐려? 당연한 일이죠. 이런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한다. 수연의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5명이다. 작은 식탁이 북적인다. 아버지, 이제 몸 관리 잘하세요. 준호가 말한다. 고마워, 사위. 식사 후 수연이 설거지를 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명자도 함께하고 수연의 어머니도 도움을 준다. 수연아, 행복해 보인다. 수연의 어머니가 말한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샤워를 마친 수연이 나온다. 얼굴이 환하다. 어머니, 내일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명자가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야 정말 우리 집 며느리 같구나. 처음부터 어머니 며느리였어요. 밤이 깊어가지만 집안은 따뜻하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혼자 견뎌야 할 아픔도 없다. 문틈 너머로 숨어있던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졌고 그 자리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자리 잡았다. 이 집은 그녀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집도 많은데 이렇게 훈훈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